안녕하세요, 붕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감악산 산행을 위해 감악산 출렁다리 제1주차장 앞에 왔습니다. 산행 코스는 악기봉과 장군봉, 인걱정봉을 거쳐 675m 감악산 정상을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행 중에는 현대로 치면 로또 당첨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며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에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인 김유정 작가님의 단편소설 금 따는 콩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유정의 단편소설 금 따는 콩밭은 1935년 3월 개벽에 발표되었으며 같은 해에 발표한 다른 소설 금, 노다지 그리고 1937년에 발표한 연기와 더불어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금 모티브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금 따는 콩밭의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농사를 지어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던 주인공 영식이가 금강을 떠돌던 수제의 게임에 빠져 어떻게든 금을 캐내어서 눈앞에 가난을 면해보겠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멀쩡한 콩밭만 다 망친다는 내용으로 김유정은 춘천의 유명한 만석군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눈칫밥 먹고 자랐다가 연희전문학교 시절 유부녀 짝사랑하다 실연의 아픔을 겪은 후 폐인 생활과 가난 등으로 27세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불우한 천재로 단편소설 금 따는 콩밭은 한때 금강을 전전했던 체험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나무 땅을 솟아가는 영식은 꽃갱이를 잡고 열심히 콩밭을 파지만 구덩이 속은 무덤처럼 음침하기만 합니다. 수제의 꼬임에 빠진 영식은 금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농사일을 미루고 구덩이를 팠지만 애꿎은 콩밭 하나만 결단을 냈습니다. 마름은 구덩이를 묻지 않으면 진역을 갈 줄 알라고 역정을 냅니다. 수제는 금줄이 콩밭까지 뻗어 있으니 캐보자고 말했지만 순박한 농사꾼 영식은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수제가 자꾸 찾아와 부추기고 셈이 빠른 아내도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응락을 했던 것입니다. 콩밭을 여기저기 파헤쳤지만 금이 나올 기미는 보이지 않자 영식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식은 산재라도 지내보자고 아내에게 말했지만 아내는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산재냐고 투덜거립니다. 영식은 아내에게 쌀을 꺼다가 떡을 찌게 한 다음 산재를 지냅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도 금줄은 발견되지 않고 아내는 금밭에서 금을 따는 쓱맥도 있냐고 비아냥거리자 영식은 홧김에 아내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불안해진 수제는 슬그머니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수제는 갑자기 터졌다고 고함칩니다. 그는 불구죽죽한 황토를 영식에게 보이며 그 속에 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영식은 그 말을 믿고 금을 찾았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수제는 거짓말이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하며 오늘 밤에는 정령코 달아나리라 생각하고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금은 주인공이 어려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이기도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끌고 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금은 구원과 파멸의 두 가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식이 금의 유혹에만 빠지지 않았어도 가을그지의 소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식의 모습은 마치 주변의 깸에 빠져 주식이나 부동산, 다단계 투기로 사기당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덩이는 황토 장벽으로 좌우가 꽉 막혀 있어 마치 무덤 속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일제강점기에 농민들이 처한 절망적인 현실을 구덩이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확천금을 꿈꾸기도 하지만 구덩이를 파면 팔수록 더욱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허황한 일확천금의 꿈이라고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금을 소재로 한 김유정의 다른 작품들처럼 금 따는 콩밭도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한 사회적인 문맥 속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소설의 사회적 배경을 이루는 금강열은 일제의 수탈 정책에 말미암은 것으로 일제는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한 자금원으로
무엇보다 금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1930년대에는 일본령 조선의 산악지역이 금의 공급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여기저기 마구 생긴 광산은 궁핍에 시달리는 수많은 농민들의 직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왜 영식이가 그처럼 금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영식의 아내 또한 처음에는 망설이는 남편을 부추길 정도로 금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 이유는 아무리 노력해도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현실에 있습니다. 농사철 내내 뼈가 희도록 쉬지 않고 일하지만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뿐 배고픔조차 면하기 어렵고 소작으로 얻은 밭의 임차료를 내고 나면 비료값이며 무엇이며 그동안 쌓인 7원의 빚을 갚을 길도 막막합니다. 말 그대로 한 해 한 해 겨우 먹고만 살고 있는 처지인데 살다 보면 몸이 아프다거나 무슨 나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농사만 짓고 있다가는 결국 비릉뱅이밖에는 될 수 없다는 이기감이 영식과 아내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극한의 궁핍과 희망이 없는 미래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말 그대로 콩밭에서 금을 따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 이들 부부로 상징되는 당시 농민들의 절망적인 처지일 것입니다. 현대로 치면 로또 당첨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며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복권은 그 시스템상 판매자 대 구매자 전체의 구도로 보면 판매자가 이익을 얻는 만큼 구매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야 복권 판매자가 이득을 보고 복권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든 삶에서 벗어날 다른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혹시나 자신이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기대하고 복권을 사게 되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복권값만 날리는 손해를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가막산을 산행하였고 김유정 작가님의 금 따는 콩밭 줄거리도 이야기하였습니다.